앞으로 5년간 경제, 부동산 어떻게 바뀔 건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이전 정부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부동산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권이 새로 바뀌면 그 기조에 따라서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발표를 했었고요.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또 발표를 했죠. 5년 전 자료와 비교를 해보니까 두 정부의 경제를 바라보는 방향이 확실하게 비교가 됐습니다. 이전 정부는 일자리, 노동, 고용,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했고요. 반면에 이번 윤석열 정부 민간에 훨씬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이라고 했는데요. 이전에 규제, 제재,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자유, 민간, 기업, 시장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왼쪽이 문재인 정부, 오른쪽이 윤석열 정부인데요. 한눈에 봐도 나타나는 단어들의 뉘앙스가 확 다르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련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들 사전의 방지, 대응체계, 적시 대응, 방안 추진, 과도한 투자 유입 차단, 즉 규제와 제재를 먼저 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참 아쉬웠죠. 아시다시피 수십 번 경제,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고요. 대규모 공급책 너무나도 늦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 주거 안정 부분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리죠. 세제 개편,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되겠네요. 민간 택지, 주택도심 공급 촉진, 즉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일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예고하고 있고요. 문제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얼마나 좋은 집들이 들어서냐겠죠. 이미 몇 가지 대책들 시행했는데요. 세금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늘렸고요. 또 최근에 나온 건 보유세 경감입니다. 이번 시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 대출 규제 완화인데요. 대출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답니다. 생애 최초 LTV, 청년 DSR 등을 제시하고 있네요. LTV 80%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 LTV 80%까지 대출 한도가 6억까지 늘어나고요. 집값, 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분기 이후에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예외가 있다고 하네요. 규제 시행일 이전에 대출 신청을 했더라도 아직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LTV 80%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혜택, 지금까지 분양권 상태였던 집 잔금 치를 때도 LTV 80%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은 세대 구성원 모두 지금까지 집이 없었어야 되고요. 다만 대출 규제 완화 개정 시점 이후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출 규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LTV, DSR, DTI가 있습니다. LTV는 집값 대비인 거고요. DTI, DSR은 내 소득 대비입니다. 내가 많이 벌면 벌수록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DSR 40%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청년층은 장래 소득을 인정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20대 약 50% 늘어나고요. 30대 약 17% 확대됩니다. 여기 대출 한도 확대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만 30세라면 현재 소득 3,600만 원이었는데요. 이 DSR 장래 소득을 인정하면 4,23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출 한도 2억 6,700에서 3억 1,400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되네요. 초장기 모기지 도입되죠. 40년, 50년,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받을 수 있고요. 50년은 만 34세 이하, 결혼 7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만 50년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주택 수, 주택 가격을 따지게 되고요. 주택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됐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시장 그리고 민간 경제에 맡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금융 관련해서도 같은 기조입니다. 이전 정부가 규제, 정부 주도로 외쳤다면 반대의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게
대출 규제 완화였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있죠. 정부의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고금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주택담보대출 7%, 8%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긴 하지만 대출 이자가 커지면 주택 구입 망설여지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탄탄한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냐에 따라서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요.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예정이니 이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신중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